성공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그거 해서 뭐 해? 입니다. 무언가를 권했을 때 대뜸 나오는 반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목표 자체에 대한 회의이자 부정입니다. 이 말이 좋지 않은 것은 도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달자 시인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거 해서 뭐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등산은 해서 뭐해요? 공부는 해서 뭐해요? 그런다. 등산해서 뭘 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등산을 하라. 여기서 주부를 당신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따지면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해서 뭐해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일단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그것이 뭔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일단 해봐야 합니다. 해봤는데 실패한다면 당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해봤으니까요. 둘째, 아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는 말입니다. 그에 덧붙여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못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요 부정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미 규정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엄두 못 냄 증후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권할 때 아유, 이 나이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러나 그 속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렇게 반전됩니다. 그래, 맞다. 이 나이니까 해보자.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입니다. 셋째, 그게 되겠어? 입니다. 이는 가능성에 대한 회의요 부정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미 불가능한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그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가능성을 회의하고 부정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덤벼야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창의성은 학벌이나 IQ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발휘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청각기관을 거쳐 뇌에 입력되면 사고방식이 변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자기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암시를 하는 것이죠. 일단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엄두 못 냄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이봐, 해봤어? 사전을 보면 엄두란 감히 무슨 일을 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두는 마음을 넘어 실행입니다. 누구나 마음은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막상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고생도 없고 골치 아픈 일도 없으며 몸이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편안할 것이고 스트레스도 없을 것입니다. 한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 그 자체입니다. 한가한 것이 아니라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취란 고통의 산물입니다.
애쓰지 않고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성취하려면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즐겨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서 고생해야 합니다. 이제 과감히 엄두를 내고 실행에 옮겨보세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의 노후 대책을 다룬 글을 보면 노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또는 가족 부양을 위해 뒤로 미루었던 절실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모르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찾기가 어디 쉬운가요? 더구나 퇴직 후에 유유히 놀며 지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은 정말 미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론은 맞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권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몰입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공함으로써 원래부터 그 일을 좋아했던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하라든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라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라고 권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오락이나 도박 또는 마약만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하기 싫던 일도 하다 보면 좋아지고 나중에는 중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회피하고 싶던 일인데 자꾸 하다 보니 의욕이 생기고 애착이 생겨서 나중에는 스스로 즐기며 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잘 아는 이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그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일어섰지만 손놀림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물리치료의 하나로 공방에서 목공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인형도 만들고 여러 형태의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을 뿐더러 흥미도 관심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 물리치료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약물의 효과였는지 어쨌든 손놀림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목공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자신이 목공예에 흠뻑 빠져서 아예 집안에 공방을 차려놓고 매일매일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엄두가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하세요. 더구나 은퇴하고 남는 건 시간뿐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회의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수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지 말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그 일을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몰입하세요. 최고의 경지가 도달하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어느 날 문득 제2의 직업을 찾아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자로 결론을 내보세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핑계는 접어두고 방법을 찾아가며
인생 2막을 준비해 보세요. 응원합니다.